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다양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하지만 진짜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한 가지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길이 보이고 성공이 보인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꿀팁을 드리는 시간. 가상 프로젝트 최종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취업 컨설턴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오늘 또 삼복더위에 날씨가 엄청 덥네요. 네. 이렇게 축축 처지고 하는데 이 취준생들이 또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건강관리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하기 좋은 팁, 이 더위에 좋은 팁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수분을 계속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몸의 60%가 뭐 수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차를 마시는 것과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적정 시간 동안 적정량의 생수를 좀 계속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규칙적인 습관 가지기와 그리고 물 마시기.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한번 잘 따라해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임송아 코치께서 스스로 하는 면접 및 자기소개 코칭법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 하는데요. 또 워낙 강연계 말하자면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또 대표님이. 그래서 네. 주제는 어떤 거를 좀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주제는 이런 취준생들이 또 많은 곳에 도전하고 있다 보니까 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동네 형이 좀 청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듯이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끝까지 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에 반대되는 주제인 포기하면 편하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주제의 좀 모티브는 제가 즐겨봤던 이제 슬램덩크에 보면 이제 안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포기하면 편해, 하지마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어하는 이제 그 선수한테 강백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만화나 이러한 컷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로 삼았는데 어느 날 크고 나서 이걸 잠깐 보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상의 일들과 많은 삶의 스토리들이 보면은 도전과 포기의 반복 연속인 것 같지만 항상 이제 사람들은 도전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이 포기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을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의 포기 스토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었어요. 저 약간 재수없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랑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오고 이제 취업만 하면 이제 뭔가 세상 모든 일이 거의 약간 끝나거나 이대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사회생활하는 게 또 똑같이 이렇게 레이스를 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복 입고 굉장히 불편하게 달리기를 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은 또 이제 승진 경쟁하고 배우자 경쟁하고 뭐 아파트 경쟁하고 죽기 직전에는 묘자리 경쟁까지 이런 경쟁이 사실은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에 가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진짜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나였던 순간, 내가 빛이 났던 순간, 내가 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 자신을 인지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돌아보다가 문득 생각한 게 저와 같은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이 후배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을 직접 실천하면서 이들의 고민들을 해결해가는 포인트를 보니까 제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다, 제 존재가 빛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면서 자신의 가치가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우주에 있는 가치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태를 제가 좀 뭔가 모습으로 모델로 했던 게 제 20살 때입니다. 제 리즈 시절 20살 때인데 20살 때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뭔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대학교의 학장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이런 강연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 껄껄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했죠. 근데 물론 잘하진 못했지만 이때 하고 나서 정말로 뭔가 되게 가슴 뿌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고 너무나 신기하게 10년,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때 강연을 들었다면서 얘기를 준 후배들을 보면서 와 이런 게 그냥 단순히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들이 영원할 수 있구나라고 이러한 컨텐츠나 이러한 모델의 가치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강연이랑 컨텐츠나 모델들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이런 강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휴가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쉴 때마다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때 뭐 이런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뭔가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었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자.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판단되고 생각되고 인지한다면은 이 소중함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자라는 결론으로 정말 어찌 보면 겁도 없이 이런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 거죠. 이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맥앤팩트 이런 이야기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직장이나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히려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또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의 말씀인데 셔츠 앞에 적힌 팀의 이름을 위해서 경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셔츠 뒤에 적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 말이 거기에 딱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무언가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가치를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주목하게 되고 더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첫 번째 포기예요. 바로 무슨 포기냐면 나를 포기하니 우주가 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노자나 장자가 얘기하는 많은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작은 그릇 안에 물을 담으려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니까 이 그릇을 깨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깨고 나면 모두가 되고 우주가 되는 약간 저는 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곳에서 어찌 보면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얻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러한 고민들이 잘못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고민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민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가치가 돌아오는 이 역설과 모순을 아마 보게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유하고 싶었던 바로 첫 번째 포기, 나에 대한 포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기 이야기 볼게요. 세 번째 포기까지 있거든요. 두 번째 포기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했던 강연 장소가 여기였었어요. 이제 한 대학교의 체육관인데 대학교 중에서 가장 큰 체육관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게 됐었어요. 찾게 돼가지고 여기가 엄청 알고 보니까 대관료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뭣도 모르게 20대 시절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게 됐었죠. 근데 제가 지금 할 능력이 없는데 그냥 첫 판을 이렇게 딱 지르고 난 건 거예요. 약간 의도를 가지니까 뭔가 이렇게 솔루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길로 나아가는 꿈들이나 생각들은 실제로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청춘 페스티벌을 한강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강 부지를 이렇게 빌리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었고 그때는 있었던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뜻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자꾸 향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풀렸어요. 그리고 되더라고요. 어떻게 풀었냐? 능력이 뛰어났냐? 백이 있었냐? 돈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쪽 방향으로 몸을 틀고 마음을 틀고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저 이제 또 다른 한 중에 제가 막 할 때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세바시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한 곳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할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은 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진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이제 어느 한 강연장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데서 하는 게 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약간 이제 주춤주춤 할 거 하거든요. 이제 안 될 것 같다,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약간 될까요? 물어보니까 별로 그냥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그 대표분이랑 인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이 인사를 하셨고 여기서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그 해에 하게 된 건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해가지고 그냥 어디서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나 우연치 않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건 거죠. 사실은 연사도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강연할 때 함께 하신 그 홍철 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연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너무나 선뜻 같이 함께 해줬어요. 근데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연사도 이런 분들 모시고 싶다 이런 꿈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질문에 꼭 나와요. 모시고 싶은 연사가 있냐라고 뭐 이게 뭐 버락 오바마, 뭐 오프라 윈프리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시고 싶은 연사 중에 항상 얘기하는 연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이분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책으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알랭드 보통 이분을 꼭 만나고 싶고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또 인터뷰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이분 댁에 가게 된 거죠. 그것도 내가 말도 안 되게 저희가 알랭드 보통을 섭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연락이 와서 제가 가게 됐고 알랭드 보통 댁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 하게 된 건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딱 이루어진 건 거죠.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당연히 이메일 주소를 받아내고 한국에 저희 말끔백드에서 이제 저희가 강연할 때 부르게 된 건 거예요. 불러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손석희 진행하는 이제 그 JTBC 뉴스룸에 나와서 같이 인터뷰를 진행도 하고 너무나 신기해 2014년에 런던 집에 갔었고 14년에 만나 뵙고 15년에 한국행으로 오는 비행기까지 이렇게 타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꿈이나 이런 것 생각에 대해서 계속 품고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까지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어지니까 거기까지 이게 된 건 거죠. 저는 정말 이게 너무나 클리셰 같은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진짜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진짜로 존재하고 이거를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판단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취준생 분들이 보면 선생님분들이 어딘가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한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발현돼서 뭔가 불안함으로 발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뽑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제가 했던 두 번째 포기인 바로 내 능력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이만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은 내려놓지 않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곳에서 도움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건 많죠.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어, 어디에 입사하고 싶은데 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꿈과 능력의 격차를 누군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빈 공간, 빈 접시를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거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능력을 포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단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게 비슷하게 겪는 상황일 거거든요. 똑같이 실패와 좌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거예요. 근데 정말로 너무 많이 쓰이는 또 고전 중에 하나 중에지만 포기하기를 포기하다. 약간 저는 약간 이걸 포기하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좌절 앞에서도 멘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한 역사가가 얘기한 처럼 지금 현재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보면은 대입 때도 그렇고 뭐 취업 때도 그렇고 그때는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면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땅바닥에 버려진 것 같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단은 포기는 내 판단에 대한 포기예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지금 옳다 그르다 내가 이게 내한테 좋을 것이다 나한테 나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이 포기를 하고 나니까 엄청난 자유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포기는 내 판단에 대한 포기였었습니다. 첫 번째 포기는 나에 대한 포기, 두 번째 포기는 내 능력에 대한 포기, 세 번째 포기는 내 판단에 대한 포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포기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 포기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거나 이런 성찰은 이런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방이 막 어지러워졌어요. 방이 막 어지럽게 지내는 사람 많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방이 어지러울 때 방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방을 정리하려면 방을 옮겨요. 그래서 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 비워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어디에 놓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비워내고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요즘의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꿈을 오히려 꿈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꿈의 포화 시대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남이 이걸 하면 나도 이걸 하고 싶고 남이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여행 가면 나도 가고 싶고 남이 여기 취업하면 나도 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할지 모르고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워내는 행위, 이 포기하는 행위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비워내고 나면 나가 점점 작아지고 이 비워낸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이 채워짐은 외부의 흐름에 의해서 외부의 자극에 서 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특히나 20대, 특히 취준생, 특히 생각을 많이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워내고 없애고 버리는 작업들, 포기하는 작업들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물어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배에게 물어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비워낼 수 있을 때 채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만드는 까닭은 새로운 것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것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먼저 만들면은 새로운 것이 무조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꿈을 찾고 만드는 것보다 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이론칙은 바로 그 다음에 비워라 다음에는 바로 채워라가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어원들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본어지만 그냥 재미로 찾아보면 포기한다라는 말이 이제 일본어로 밝힌다라는 일본어랑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제 말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제 존재가 밝아진 느낌 또는 빛이 나는 느낌을 제 자신이 느낀 거예요. 나만의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오히려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가 오히려 더 빛이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너무 큰 깨달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빛을 가져오고 전등빛을 가져와야지만 무언가로 나를 비춰야지만 제 자신이 빛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기하고 나니까 밝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죠. 아키라 메루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은 저는 보면서 너무나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고 많은 자회사를 운용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지향해야 하는 행복의 모습은 결국은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로움의 비결은 또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죠.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취준생들이 무언가 여기에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에 도전하고 많은 곳의 문을 두드리겠지만 그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꿈이 아닌 곳, 나의 집착인 곳, 정말 부모님의 꿈 이런 것들을 다 지워내고 내가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강연 역시나 잘 해주셨는데 참 이건 꼭 취업준비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되게 너무 영감이 되고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또 오늘의 메시지가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꿈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 자신의 소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이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팁으로드 수험 방송 혹은 최종 면접을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치님 오늘 마무리 전에 고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거 준비하시느라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아직 뭐 일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너무 이것들에 포커싱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면접은 나의 강점을 드러내는 게 맞지만 내가 있나 없나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뭐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좀 위축되는데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조금 위축되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는 버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좀 집중해라라는 말씀을 취업준비생분들도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좀 보탬이 돼보고 싶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입사 후에 이런 노력들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위주로 지원 동기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국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인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히 주어졌다고 착각하며 아무렇게나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